나는 이게 좀 불쌍한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게. 중국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한국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아지는 사람이 많은 나라라는 게 오히려 좀 불쌍해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중국 이야기. 저는 기본적으로 친중국인입니다. 중국 좋아해요. 저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하고 몽골도 좋아하고 미국도 좋아하고 유럽도 좋아하고 전 다 좋아해요. 동남아도 좋아하고. 저는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만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보다 보니까 자꾸 이 알고리즘이 이끌어가지고 나오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중국의 이슈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솔직한 여자 TV 29만 명이나 되는 채널입니다. 거기 나온 거고 어떤 중국 여자가 나와가지고 한국은 말할 가치도 없는 나라래. 여러 명이네요. 그 틱토커들이 혐한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이게 중국에서 조회수 장사가 되는 거라서 혐한 콘텐츠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한국은 수박 껍질도 못 먹는 나라다라는 게 많이 중국에서 밈처럼 됐어요. 한국인들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보다 잘 살아 보이지만 개개인이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다. 그리고 수박 껍질도 못 먹는 나라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모르겠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지만 수박 껍질 먹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한국인들은 고기하고 흰쌀밥을 못 먹어서 수박 껍질을 주워 먹고 산다. 한국 드라마에 세뇌 당하지 마라. 걔네들 다 거지다. 뭐 진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한 5초씩 보여주는데 중국의 틱톡이나 SNS 같은 데에서 이렇게 혐한 자료를 올리는 게 그냥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보장되니까.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중국 여성분이 5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는데 당연하지만 꽤 풍족하게 장을 봐왔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사오고 이제 그걸 본 중국인들은 구라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다. 저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증거를 봤으면 인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틱톡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틱토커들이 한국 사람들 밥도 못 먹어서 수박 껍질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고 쳐. 그럴 수도 있죠 뭐. 한국 가보지도 않고 이랬으면 한국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나 지금 이 5만 원짜리 들고 쇼핑하러 갈게 하고 쇼핑하는 것도 심지어 찍었어요. 가격표가 다 보이잖아 마트에. 그래서 고기도 사고 생닭도 사고 과일도 사고 야채도 사고 해가지고 한 무대기를 사왔어. 그걸 보여줘도 거짓말 치지 마라. 사기다. 조작이다고 해버리면 뭐 대화가 불가능하죠. 수박 껍질로 김치 만드는 거 보고 그랬을라나? 근데 수박 껍질 김치 태어나서 본 적 한 번도 없음. 그리고 이제 저는 외국에서 국뽕으로 이렇게 한국을 비판하는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좀 불쌍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옛날에. 이것도 좀 연장선인데 중국 수저우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요. 이거는 꺼내 먹어용이라는 채널에 올라온 겁니다. 중국 선수 한 명하고 아프리카 쪽 선수 한 명하고 1등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승 라인 500m 앞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갑자기 어떤 중국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중국 선수한테 지금 결승선 500m 남았어요. 1등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다리 길이 차이 보세요. 이거 이기려면 존나 힘들거든요. 근데 중국 국기를 전달해 주려다가 실패했어요. 이거 갖고 가라고 계속 뛰어옵니다. 결승선 이제 한 200m 남았을 거예요. 앞에 있던 다른 사람이 국기 가져가야 된다고 흔들었고요. 이 중국 선수는 국기를 가지고 뛰었고요. 비도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국기를 던졌어요. 근데 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 여자가 욕을 뒤지게 먹고 있대요. 국기를 버렸다고. 맹비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존나 멀탱이가 없네. 나는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냥 불쌍하고 웃기고 그래요. 중국이 저렇게 선전, 선동, 국뽕 이런 게 없으면은 안 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그냥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뭐 한국 욕하고 이래도 그래라 뭐. 어차피 중국 사람 왜 다른 나라는 안 들으니까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또 중국에서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한국을 쌀밥이랑 고기도 못 먹는 나라다라고 이제 선동을 했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를 들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틱토커들이 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중국의 틱토커 중에서 국뽕으로 조회수 올리는 애들이 하는 트렌드가 최근에는 중국의 여권 파워.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1인당 GDP랑 소비력만 봐도 알죠. 근데 한국인은 해외만 나가면 삼류 시민이 되죠. 이 얘기를 중국이 하는 게 개웃기긴 하네. 근데 이 삼류 시민이 된다는 얘기가 나가서 진상 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한국인이 좀 수준이 낮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느낌. 그래서 중국의 한 틱토커가 이제 유럽을 가셨는데
입국과 동시에 존나 웃기네. 중국에서 출국할 때 영상 찍으면서 존나 야심차게 한국 선진국 맞아. GDP 높고 소비력도 좋지. 하지만 한국인들 외국 나가면 대우 못 받아. 삼류 국가 휘웅 내리자마자 존나 웃기네. 참고로 저는 인종 비하, 국가 비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지어 짱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밥 먹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저씨가 니네 나라로 꺼져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분이 밥 먹다가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계속 소리를 질러 꺼지라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집에 가고 싶대. 오늘은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을 거고 관점이 다른가 봐요. 아 씨발 이거 불쌍한데 웃으면 안 되는데 씨발 존나 웃기네. 야심차게 갔다가 씨발 개쳐맞고 집에 가네. 이거 혹시 컨셉인가? 사실은 중국인들한테 사실을 전달해주고 싶어. 근데 사실을 전달해주다간 내가 죽을 수가 있어. 위험해. 야바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뽕 틱토커인 척을 하는 거야. 중국 최고! 한국 거지 새끼들! 우리 중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충 한 10년 정도 전부터 중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들로 사실상 중국 선전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천만 영화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성룡 아저씨도 이제 아들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화 출연하고 그런 거 많았죠. 판빙빙도 자존심 부리다가 갑자기 한 2달 없어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영화 존나게 찍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중국 사람이 내전이 있는 아프리카 나라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갔는데 갑자기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국인은 이런 거 참지 않죠.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버스에 막 태워가지고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군이 다다다다 이렇게 하더니 내려 이 뻘놈들아. 안 내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총을 막 팍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중국 주인공이 갑자기 품에서 여권을 꺼내더니 머리 위에 들고 던슛! 나가니까 그 반군들이 여권을 보고 짜이나 스톱! Hold your fire! Chinese! 이래가지고 이런 영화를 중국 애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형 국기야. 여러분 제가 중국 국기인 거 모를까요? 제가 설마 흑자 명화 진행하는 사람인데 중국 국기인 걸 모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중국 여권 파워니까 국기를 여권으로 바꾼 것 뿐인 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형 민지 중국인이야? 몰라. 그리고 중국의 100만 틱토커신데 첫 해외 여행을 떠나셨대요. 일본, 한국을 봐. 모두 그들을 원하지 않아. 전 세계는 중국을 원한다고. 이러면서 야심차게 유럽으로 떠나셨습니다. 중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슬슬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웃으면 안 돼. 이거는 어쨌든 인종차별이잖아. 웃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행 가기 전후 표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국? 돈은 좀 벌지. 하지만 국격에서는 어떨까? 유럽 사람들은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아. 미국 사람도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 중국, 전 세계는 중국을 원해. 해외로 간다. 자, 여기는 이탈리아의 베드로 성... 응? 베드로 성당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꺼져! 중국으로 돌아가! 폐렴! 코비드! 집에 가고 싶어. 한국인, 일본인도 총소리 많이 들음. 근데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있죠. I'm Korean. 할 말은 있잖아. 그러면 뭐 적어도 서너세 한 명이라도 I'm sorry 하겠죠. 그리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서양인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 고소해하고 대리복수를 해줬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나쁜 행동입니다. 제가 웃은 건 중국 틱토커의 여행 출발 전과 후에 갭이 너무 커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비슷한 게 옛날에 진짜 사나이 여군편 할 때 5일 전 해가지고 주변 동료 남자 불러가지고 너 군대 어디 갔다 왔어? 나 707. 거기? 707? 숫자가 예쁘다. 나도 거기 갈까? 넌 못 가지. 왜? 힘들어. 나 체력 진짜 세. 네가 뭐가 세? 나 있잖아. 안무 선생님들이 체력 진짜 좋다 그랬어. 나 액션 스쿨 가면은 액션 진짜 잘하고 운동신경 진짜 좋다 그랬어. 아 진짜? 입소 첫날. 자 체력 검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푸시업 먼저 할게요. 1.5km 기록 측정하겠습니다. 500m 뒤. 무릎이 아파요. 하는 것처럼 그냥 그 갭이 웃기다는 겁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연기를 해봤습니다.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이게 지금 다 다른 틱토커들이거든. 다 뭐 100만이 넘는데 영상을 만든 새가 다 똑같아. 지금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모두 이유를 알잖아. 한국 기사의 10개 중에 8개는 안 좋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중국에 올라오는 한국에 대한 기사 10개가 있다면 8개가 나쁜 거고 그게 이제 문화 도둑질에 대한 거래.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자꾸 한복이 자기 거라고 한다든지 고구려를 자기 땅이라고 한다든지 우리나라 과거 위인들을 자기네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겼다든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잖아요.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태어나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게 결국 중국인들도 다 이런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언론으로부터. 그냥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뉴스가 또 한국 사람들이 공자가 자기네 사람이라고 우긴다는 기사가 뜨면 이 새끼들 뭐야 공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한복이 중국 건데 한국인들이 자기네 거라고 우긴데 우리 중국이 한족이고 한족이 입던 옷이 한복인데 한국 놈들이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고 9시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솔직히 나라도 믿지. 내가 중국에 살고 있었으면. 난 얘들도 약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으로 혐한을 몰이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어? 여기 지금 공항입니다. 중국 공항. 그래서 중국 공항을 떠나면서 이분도 이제 표정이 야심차입니다. 예, 살짝 표정만 보여드리자면 야심차게 떠납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쇼핑몰에 왔는데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또 칭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유럽에 놀러 가서 칭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많이 듣진 않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틱톡하다 보니까 셀피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셀피 찍고 중국어로 계속 얘기하니까 누가 봐도 중국인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욕을 먹고 막 아무 이유 없이 여권 검사하자면서 경찰이 불친절하게 굴고 프런트 직원도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이러면서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현지 1일차 표정은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첫날 표정은 이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셨네요 이분도. 근데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울 때 더 예뻐지긴 하네 솔직히. 5의 여자였는데 우니까 6, 7 되네. 근데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또 틱토커인데 이 사람도 구독자가 많아. 한국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막 버린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욕 먹었다면서 방송을 켜가지고 내가 쓰레기를 버린 한국 문제가 길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야. 중국은 쓰레기통이 매우 많아서 환경이 굉장히 좋대. 그래서 길이 깨끗하대. 한국은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참고로 이제 중국의 실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은 쓰레기통이 많아서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세대 갈라치기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대혐오의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걸 경계해야 하잖아요. 중국이 우리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매체에서는 자꾸 한국에 대한 욕을 계속 해대지. 그러면 중국 국민들은 그걸 믿고 살지. 거기에다가 틱토커들도 계속해서 그런 걸 선동하면서 조회수를 빨지. 그럼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계속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고 중국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아닌데 우리 살기 좋은데 한국이 더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한국이 살기 좋고 어렵고가 중국인들이 살기 좋고 안 좋고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밥을 굶고 있고 잠잘 곳이 없고 옷을 못 갈아입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옆 나라는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기분이 좋아졌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좀 불쌍한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게. 중국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한국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아지는 사람이 많은 나라라는 게 오히려 좀 불쌍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고 저기 서점 같은데 혐한 서적 코너가 아예 있을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왜 그러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40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비슷하게 살고 있고 이제 1인당 수입은 거의 얼추 비슷해져 버렸어요. 일본이랑 우리랑. 이게 진짜 격세지감인 게 저 어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입이 일본의 반이 안 됐어요.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그 정도였거든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근데 지금 이제 수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 뭐 일본의 지도층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한국한테 따라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국 놈들은 쓰레기다. 우리 기술 훔쳐다가 저 새끼들이 판다라는 광고를 계속 해야 할 거고 한국 사람들이 나쁜 점을 계속해서 얘기해야겠죠. 그게 우미나 정책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중국이랑 일본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이제 그거 안 당하게 조심해야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우미나 정책을 쓴다. 개같이 발광을 해야죠. 절대적으로 그따위 꼴을 안 당해야죠. 예전에 전염병 시기 있잖아요. 그때 제 머리는 열려있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닫혀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우민이었고 저는 그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 맞기 싫다면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근데 이제는 좀 이해해요. 그게 옳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 아직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 때가 오면 맞을 겁니다. 저는 백신 반대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게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워낙 그 위에 놈들한테 같은 짓을 많이 당했다 보니까 과거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그런 경험이 사실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유럽이. 거긴 또 전쟁도 존나게 많았었고 이러니까. 그래서 윗대가리들한테 이런 우미나 정책 비슷한 것만 당할 냄새만 나도 개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어떤 수작질을 부리는 낌새만 느껴져도 개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이해합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마음은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중국에서 이제 애들이 떠들어가지고 한 아저씨가 빡이 돌아서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 지르는 건데 다른 거보다 이 아이들의 표정이 참 좀 놀라웠어요. 굉장히 좀 어리둥절한 표정. 뭔가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혼을 나는 중이다라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아저씨 왜 화를 내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놀라는 표정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 애들은 혼나 본 적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시끄럽게 해서 이 아저씨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저런 표정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중국도 우리처럼 점점 도덕 윤리적으로도 올라가겠죠. 금쪽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죠. 중국이 진짜 심합니다. 일단 얘들은 주작을 너무 많이 해요. 여기도 꽤 구독자가 많은 틱토커인데 한국에 여행 왔는데 호텔에 왔는데 와이파이도 제공을 해주지 않고 뭣도 안 해주고 불친절하다.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호텔 직원이 영어도 못한다 이러면서 중국 틱톡에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호텔이 아니고 모텔. 그리고 모텔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땡깡을 부려서 모텔 직원이 경찰을 부른 거. 경찰이 행패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왜 영어를 못하냐라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작을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저도 예전에 중국인하고 같이 농구했던 썰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들이 좀 웃긴 게 얘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애들이 많거든요. 졸라 웃기게도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현지어를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한테 왜 영어를 못하냐고 또 뭐라고 하는 거 봐봐. 기본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뭐 유창하진 않지만 현지 언어를 좀 공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니면 어플을 이용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그런 걸 안 하려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일부러 찾아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 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뜨더라고. 그래서 재밌어서 그냥 봤어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채널에 올라온 거예요. 솔직한 여자 TV에 올라오는 거고 일부러 모은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이탈리아에 가서 한복 입고 이제 틱톡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고 너무 뻔하게 알겠지만 중국 매체에서 한복이 우리의 전통 의상인데 한국 놈들이 지금 훔쳐서 자기네들 거라고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니까 중국인들이 개발광을 하고 틀린 정보임에도 틱톡커들은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한국인들을 욕하는 콘텐츠를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뭐 대박이 나겠죠. 얘는 이제 거기 한 수 더 떠서 이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한복이 우리 중국 거라는 걸 알리면 아마 수많은 중국의 국뽕에 미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을 쏴주겠죠. 이제 뭐 골룡포도 한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를 했는데 이탈리아에 한국이 유명한가 봐. 나도 이거 좀 놀래긴 했어.
왜냐면 어떤 이탈리아 아저씨가 오더니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해를 품은 달 이런 걸 봤어. 내가 이탈리아 아저씨인데 넷플릭스에서 봤어. 근데 저거 분명히 한국의 왕들이 입었던 권룡포인데 중국 애가 저걸 입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못 참겠는데 이탈리아 아저씨 가서 you 코리안? 물어보는 거지. 근데 걔가 아니요 저 중국인인데요. 중국에서 왔는데요. 너 중국인이라고? 아직도 살아남은 거야 이제.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면이 좀 있잖아요. 팬데믹에서 용케 살아남았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인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꺼지라고 막 해요. 그래서 이 중국 애가 쫄아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솔직히 좀 쫄았다고 틱톡에 고백을 하네요. 중국 바이두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졸 여잔데 요즘 친구들 다 애기 한 명씩 낳던 시대니까 외동 딸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지원과 많은 교육 또 혹독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대졸자 여성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셨는지 얼굴이 앳돼요. 20대 초중반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쁘장하게 생기셨어.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2,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48만 원이래요. 이것만 봐도 돈이 많이 작다. 이러니까 우리나라로 일하러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보장금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4대 보험이에요. 이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전혀 내주지 않고 전부 다 회사원이 부담하게 했나 봐요. 그 회사는 1,800위안이 공제가 된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월급이 2,500위안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어지러질하죠. 1,800위안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실수령이 700위안 우리 돈으로 13만 원이래. 한 달 동안 일하고 13만 원 버는 거야.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 얘기하면서 여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13만 원 중에서 거의 절반을 집세로 내야 된대. 여기도 어지러질하죠. 아니 6만 원짜리 집은 어떤 집인 거야 대체. 아마 집도 어지러질할 거예요. 최고 싼 집에서 아마 살겠죠. 그래서 한 달에 22일을 일하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5천 원이래.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여자 울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펑펑 울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요금도 없어가지고 공유 자전거하고 버스를 12번 갈아탄대요. 출퇴근할 때. 그리고 지하철 요금도 편도 1,100원. 그러니까 내가 일당이 5,000원인데 지하철 요금이 1,100원인 거야. 그래서 지하철도 못 타서 공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대. 핸드폰, 전기세, 수도 이런 거 내면 남는 게 없는데 그렇죠. 아예 남는 게 없죠. 지하철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거 나도 좀 놀랬어. 지하철이 1,100원이나 하네?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출근하길래 12번을 갈아타. 그게 제 생각에는 나도 뭔 말인지를 몰랐어. 12번 갈아타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나 했는데 아까 공유 자전거라 그랬잖아. 내 생각에 버스를 한 번 타는데 나머지 구간을 공유 자전거로 타는데 아마도 무료로 탈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500m 무료인 거야. 초반 스타트 500m 무료. 그래서 500m 타고 자전거 찾고 500m 타고 자전거 탔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12번 갈아탈 일이 없잖아. 아무튼 요즘에 중국이 경제가 많이 망가졌죠. 꽤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지금 트럼프한테 절대로 질 수가 없죠.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한테 져서 미국한테 당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은 조금 위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그래서 절대로 질 수 없죠. 뭐 엊그저께 빵에 혀댄 아이 관련해서 어떤 조선족 쪽 아버지가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죠. 그건 좀 기왕하는 김에 같이 짚고 넘어갈까요? 그 어떤 빵집에서 한 아이가 빵에다가 쌔바닥을 갖다 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몸모 파파라는 아이디를 가진 인스타인지 페이스북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애 아빠로서 이런 게시글 너무 추악합니다. 애들이 왜 애들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님들은 어렸을 때 사고 한번 안 치고 살았나 보네요. 애가 잠깐 이거 맛있겠다 하고 맛만 살짝 보려고 한 거고 혀를 댄 걸로 상품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애가 케이크 맛이 궁금했구나 정말 호기심이 많은 친구네 하고 감싸주면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이런 미개한 문화 때문에 한국 국격이 무너지네요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비판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품성이 왜 안 떨어지냐 그리고 니 애를 왜 우리가 같이 키워주냐 뭐 이런 걸로.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평택에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내 아들 이름 뭐고 내 와이프 이름은 뭡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제 모욕하는 사람은 전부 제 실명에 적시되고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에 무관용
무관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좀 무식이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제 모든 모욕은 제 실명에 적시됩니다가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특정됩니다라고 해야겠죠. 이제 모든 모욕은 제 실명에 특정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신상을 밝혔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아내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아마도 조선족 쪽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에 무관용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죠. 우리가 중국 인종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을 비판하는 거죠. 차별도 아니고. 근데 이걸 만약에 차별이라고 느낀다고 해도 국가 차별이지 인종차별이 아니죠. 좀 아쉽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아이가 케이크 맛이 궁금해서 빨아먹었어요. 물어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싸우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싸워요 이걸로? 내가 애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잠깐 놓쳐서 방심해가지고 내 애기가 이 케이크 뭐야 이러면서 뭐 손으로 집어버린다든지 빨아먹는다든지 해. 옛날에 아리아나 그란데도 한번 빨아먹지 않았나?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안 되는 게, 빨았어요? 아씨, 사면 돼요. 사면 아무 일도 아니야. 케이크 하나 팔았다야 그냥 업주 입장에서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빨았는데 아유 애가 좀 혹이 져요 이러면서 그냥 저기 손님 에? 이거 구매를 해주셔야. 에? 아, 애가 좀 빵 거 가지고 이게 상품성이 떨어집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세요.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씨발 케이크 하나 가지고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선민의식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정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애가 케이크를 빨았어? 케이크를 사시면 되잖아요. 거지 새끼세요라고 말하는 게 되게 무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잘못을 한 사람의 태도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애기 엄마인데 한 손에 애기를 안고 조금 더 큰 대여섯 살쯤 되는 남자 애기 손을 잡고 빵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여유가 없어 보여. 조금 가난해 보이셔. 근데 빵을 먹고 싶어 하니까 애들이 사러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빵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남자아이가 케이크 쪽으로 가더니 바로 케이크 귓방맹이를 때려버렸어요. 손으로. 때리자마자 어머니가 하하하 이러면서 얼굴을 감싸지고 우시는 거야. 왜냐면 지금 빵 살 돈 한 5,000원 밖에 없는데 애가 3만원짜리 케이크를 조져버린 거야. 우셨어. 그래서 케이크 때리자마자. 그래서 점주가 사정이 딱 보이니까 오셔가지고 괜찮다, 그냥 변상 안 하셔도 된다, 애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애기 엄마가 점주분을 끌어안고 우셨어요. 그걸 보고 누가 애를 욕하고 엄마를 욕하고 하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욕하지 않고 오히려 좀 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여론은 그 빵집 주인을 칭찬하는 여론이 많겠죠. 그래도 팔려고 해놓은 건데 참 좋은 일 하셨다, 빵집 이름 어디냐, 내가 매출 혼 좀 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겠죠. 근데 케이크를 애가 건드렸는데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그 상품성이 훼손되나요? 애기 주먹 케이크 이런 식으로 팔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저처럼 거지 새끼도 아니고 케이크 하나 못 사십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대처가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한번 얻어봅시다. 팔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해버리네. 뭐 가끔 누가 하냐에 따라 포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거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를 좀 골리고 싶어서, 좀 빡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전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에 간 거예요. 가서 주문하고 이런 거를 다 찍은 거야. 걔가 가자마자 전 여친 얼굴 개 썩어 있고, 왜 왔어요? 주문 안 받으시나요? 막 하는 거야. 미국 그 특유의 그런 오두방정. 그래서 그 여자가, 예 손님, 예 아메리칸 치즈버거 세트로 드시나요? 예 감자튀김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네. 너 내가 감자튀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손님. 이러고 나서 그 남자가 햄버거 만드는 거를 몰래 찍었는데 그 여자가 주변을 이렇게 슥슥 돌아보더니 콜라에다가 침을 뱉는 거야. 근데 그걸 찍고 있던 전 남친이 보더니, 뭐야 저딴 걸 복수라고 하는 거야? 난 네 꼬도 빨았던 사람이야 이 하는 거야. 침? 포상이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마인드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내 콜라에 침을 뱉어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침? 오히려 좋아. 나는 하지도 하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좀 생각나네요. 그 정도면 멍청해도 행복할 듯. 이건 또 좀 다른 얘기긴 하고 미국에서 좀 문제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싫어하고 안타깝게도 제가 그 CCTV까지 봐버렸거든요. 핫도그 집인데요, 여자 점원이 있었는데요, 알바가 삶이 괴로웠대요. 나중에 붙잡히고 나서 얘기한 건데, 내가 불행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아마 처벌받았을 겁니다. 핫도그 주문이 들어오면요, 키친에 가서 냉장고에서 소세지를 꺼내고요,
5초 뒤 그 소세지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제가 그 CCTV도 봐버렸는데 쓱 넣었다 뺍니다. 약간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내가 이 연필을 사라지게 해볼게 짜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랑 비슷하게 내가 이 소세지를 사라지게 해볼게 짜란 다시 빼가지고 조리를 해서 줬어요. 남자들을 대상으로, 남자 손님한테만. 그래서 붙잡히고 나서 내가 불행해가지고 좀 그랬다 보복하려고 변명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되게 디스커스팅하죠. 근데 장난으로 거기 밑에 댓글 보면은 어느 업체인지 이름 좀 알려달라고 아주 빗발쳤습니다. 진짜 보복이네요. 예뻤나요? 예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나 웃긴 거야. 아마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헤비하고 안 예쁜 여자분이 막 복주할 거야 짜란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되게 의외로 예쁜 편이셨어요, 여자분이. 저는 이제 그걸 보면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다 보니까 어떤 연상이 되냐면요, 이걸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냥 그걸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하고 5초 만에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뭐였냐면, 저기 손님, 아 네, 저기 핫도그가 핫도그 언제 나와요? 재료가 소진됐어요. 에? 된다면서.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 나만 쓰레기야? 수비드 핫도그. 난 맛부터 생각났는데 형은 진짜 한 수 위야. 맛이야 뭐 어차피 그 겨자 소스 그런 맛 나겠지 뭐. 형은 아빠방이 아니라 AV 연출했어야 해. 근데 감독했으면 곧잘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어마무시한 국뽕 채널들 있는 거. 저는 이제 보일 때마다 다 채널 추천 안함을 해서 이제 제 피드에는 뜨지 않는데, 예전에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우리나라 슈퍼 국뽕 채널은 주 시청층이 5, 6, 70대 할아버지들이고, 그분들이 보는 채널들의 썸네일이 뭐냐면 한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중국과 싸우고 있는 트럼프, 한국 대신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려요. 조회수가 100만 단위예요. 돈 존나 많이 벌죠, 그런 채널들. 우리도 이제 그런데 중국이 더 심한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거죠. 트럼프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감사함을 느껴 무릎 꿇고 점점점. 진짜 저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듭니다. 형도 채널 하나 파서 하자. 할까 진짜? 한국 눈치 보며 전쟁을 중단한 러시아 뭐 이런 걸 할까? 국뽕 헬스로 하나 만들까? 페리시치 영국 국왕에 의해 사형은 존나 웃기네. 머신마다 태극기 달고 그 약간 국뽕 벌크업도 가능하지 않냐? 머신에다가 태극기를 달아놓고, 자 지금부터 제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면 이제 머신질을 하면서 깃발이 펄럭거려야 되는 거야, 우리 국기가. 만세 만세 만세. 대한 독립 원치 않으십니까? 원합니다. 매국 노십니까? 아닙니다. 국기가 펄럭여야지 웅장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외산 머신. 뉴텍으로 갈아타야 되나? 단석 스포츠와 협약 맺은 해머 스트렝스 뭐 이런 거? 기시다 총리가 집에 놓은 반석 스포츠 머신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제 국뽕을 그래도 많이 뺐죠. 예를 들어서 아이돌들이 공항 출국하는 때에 항상 이렇게 사진 찍고 병을 하니까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모여서 정작 출국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출국을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나와서 어떤 아저씨는 빨놈들아 출국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던 유명한 영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일반 사람들한테 욕하면서 경호하는 경호원한테, 아니 니들이 뭔데 사람들한테 반말로 욕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야 뭐 대단한 사람들 왔다고 이러면서 다소 정중하고 단호하게 비판하는 분도 있었고, 하츄 투 하츄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 아이돌들 사진 찍고 있는데 멀리서 빨 새끼들아 좀 가자 막 이러면서 소리 질렀던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소위 그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외국에 가서 콘서트도 하시고 이런저런 막 앨범도 파시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오시는 거, 그게 국위선양으로 포장이 됐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데 이제 그런 게 안 통하죠. 왜냐면 걔네들 돈 벌어서 어차피 자기들이 다 가질 거고, 자기들이 가진 돈의 대부분은 어차피 부동산에 들어가잖아요.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오히려 난 이제 반대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다른 그렇지 않은 연예인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연예인분들이 돈 벌고 나면은 다 어디 뭐 빌딩 샀다, 엄마 아빠 집 사줬다, 어디 건물 매입했다, 건물 매입했다가 팔았는데 차익이 20억 이런 기사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걔들이 어차피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도 부리유토끼 조금 하면서 어차피 절세 효과 좀 누릴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실 거고, 걔들이 비싸게 자꾸 부동산을 사시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하는 사람들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위선양한다고 1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남이에요, 나한테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뽕이 좀 빠져가고 있죠. 어떤 DJ분께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 버리셨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국위선양하는 사람이다, 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처해 주시면은 국위선양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다가 호소를 하셨는데 징역 7년 나오셨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좀 빠지고 있는 중이다, 국뽕이. 그리고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야구로 보답하겠다 다 됐어요, 진짜로. 허재 아저씨 음주 4번인가 했고, 이종범이든 이승엽 아저씨도 그렇고, 옛날 운동선수 중에 잘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박지성이나 차범근, 박찬호 이런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좀 문제 일으킨 적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야구로 보답하고 축구로 보답하고 농구로 보답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안 통하죠. 찬호박도 발차기 했지, 백인 대가리 깠잖아. 그게 왜 논란이야 임마. 내 대가리 깠어? 이종범이랑 이승엽은 문제 없지 않았나. 장나라 씨하고 또 사인 사건이 있었죠. 굳이 내가 말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저 새끼가 고도에 안 튄 거야. 굳이 얘기하게 하잖아, 나한테. 근데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이종범 아저씨는 딱히 사과 같은 거 하신 거 본 적 없는데 요새 계속 아들 자랑만 하고 계시고, 근데 이승엽 씨는 사과도 하셨고, 최근에 이제 후배 야구 선수들한테 교육 같은 거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에 가서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팬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내가 이때 되게 잘못했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그거 사과 예전에 이종범 아저씨도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거밖에 못 봐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우리도 근데 예전에는 좀 그랬던 때가 있어요. 김동성 아저씨 아시죠? 우리나라 쇼트랙에서 역대급 천재로 꼽히는 사람이죠. 김동성 씨가 오노한테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편파 판정으로.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거기서 김동성 아저씨가 1등으로 들어왔어. 1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심이 단호한 표정으로 스케이트 타고 막 이러더니 종이 쪽지 같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더니 삐삐삐삐 이렇게 하더니 실격 처리가 된 거야, 김동성 씨가. 그래서 김동성 씨가 뭐지? 하면서 손을 이렇게 툭 내린 거야,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그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스케이트 날에 걸려가지고 깃발이 땅에 툭 떨어졌어요. 놓은 게 아니야, 잡고 있었는데 스케이트 날이 먹어서 끌어당겨져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걸 보고 김동성 씨한테 아무리 금메달이 날아갔어도 국기를 집어 던지냐면서 욕한 사람들 존나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때가 있었어. 우리도 그 정도로 이제 국뽕에 목매던 때가 있었어. 그리고 쇼트랙에서는 금메달 못 따면 욕 존나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동성이 형 요즘에 노가다 뛰던데. 진짜? 그거 기자가 김동성이 국기 바닥에 팽개쳤다고. 팽개친 적도 없고. 근데 그거를 선동을 당하면 안 되는 게, 뉴스에 진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그게 리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 나도 그걸 봤고, 아니 누가 봐도 실격 처리가 뜨니까 뭐지? 하고 손을 내렸는데 스케이트가 앞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스케이트 날에 깃발이 밑에 낑겨가지고 당겨져서 탁 떨어진 거였는데 뭘 내팽개쳤다고는 개소리를. 우리도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은 중국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는 거지. 철화가 내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중국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모를까요? 저는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뷔페집 가서 손으로 가재 존나게 집는 영상 보여주면서 애들이 중국 사람들 욕하길래 우리도 저런 환경이 되면 저렇게 될 거다, 인간은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중국인이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인과 같은 환경에 놓이면 똑같이 행동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중국인으로 몰렸어요. 제가 흑좌일스라고 불리고 중국인이라고 불리면서 존나 조리돌림 당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전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냥 환경이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을.
우리나라 사람도 만약에 중국처럼 중국 인구가 지금 얼마죠? 한 13억 정도 되나요? 그 많은 인구, 말도 안 되는 경쟁률 거기에다가 하나만 낳기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사돈의 팔촌까지 결혼 안 한 분들까지 전부 애 하나한테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한 아이를 키워내서 소황제로 만들고 등등등 거기에다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중국에 살았어도 똑같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80년대는 중국보다 더 했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도 80년대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가 지금 딱 중국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우리도 그때 뭐 소위 미개했잖아요. 여러분 SNL에서 보셨잖아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사무실에서 그냥 담배를 펴. 버스에서 담배를 펴. 우리도 이렇게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리고 90년대 일본이랑 축구할 때 존나 담갔거든. 근데 우리가 00년대에 중국한테 좀 담궈지니까 욕 존나 했잖아. 나 좀 논란될 얘기 하나 해도 될까? 논란 될 텐데 할 수 없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 기술을 훔쳐다 전자기기들을 만들어 팔아 먹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혹시? 우린 예전에 저작권법 따위 객가라하고 일본의 영상 매체와 음악들을 가져다가 마치 공짜로 봐도 되는 것인 양 존나 보고 베껴서 만들고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말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똑같이 하니까 우리는 화 많이 내잖아요. 이런 말 계속 해도 되나요? 혹시 이제 눈치 좀 보겠습니다.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승질을 존나 내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새끼들 우리 거 베껴가지고 밥 먹고 살게 됐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 얘들은 미안한 마음을 모르네. 근데 또 똑같이 중국이 우리 거 존나 베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미안함을 안 느끼는 걸 보면서 욕을 존나 하잖아요. 그냥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인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쁘거나 미개하거나 멍청하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 베낀 걸 당당하게 여김? 애초에 인정 안 하는 사람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 그 재벌 1세대 분들이 일본 기술을 세벼다가 대기업으로 키운 거를 오히려 영웅설처럼 책으로 보고 했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모카씨 세벼다가 한반도에서 키우면서 옷 만들어 입고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인데 우리는 문익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위인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도둑놈. 흑자 또 중국인 소리 듣겠네. 그래서 저는 그냥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카레 형들 차례. 그렇죠. 중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인도 사람들 존나 개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이유가 이 새끼들은 대가리 숫자 믿고 싸게 만들어 팔면서 존나 경쟁 성장 잘하는 척하는 거 킹반노 이러면서 중국 애들이 화내고 있는 게 존나 코미디지. 중국 사람이 인도 사람들한테 이 새끼 니들 인구 많은 거 말고 니들이 뭐가 있노? 니들 나라가 그지니까 인건비가 싸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지 니들이 기술이 있기나 해? 이 얘기를 지금 중국 애들이 하고 있다니까. 존나 코미디잖아. 어차피 사람 다 비슷해. 자기가 한 일은 잘 기억 못하고 자기가 당한 것만 기억을 하고 싶어 하죠. 베트남한테도 똑같은 소리야. 지금 공장 많이 뺏기고 있잖아 베트남한테. 베트남 여행 가고 싶다. 술꾼들한테 천국이던데. 싸고 안주 많고 하니까. 그건 좀 부럽더라. 제가 새우를 좀 좋아하거든요. 야 베트남은 새우 무한으로 먹어도 뭐 10,000원 막 이러던데. 그건 좀 부럽더라. 내가 그 바다의 바퀴벌레 새우를 좋아해요. 그럼 일본은 누구 걸 베낀 걸까? 원조인가? 이건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경제 채널 보면서 그냥 주워 들은 건데 1,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급부상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전범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개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엔화가 똑같이 싸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을 견제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손을 잡고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일본이 경제 성장이 존나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몇몇 대가리가 좀 굴러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거 유럽에서 시계 만드는 기술, 오토바이 만드는 기술, 차 만드는 기술 이런 걸 가져다가 아주 싸게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또 잘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일본에서 전자시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서 유럽 시계 회사의 80%인가가 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 좋은 시계인데 가격이 5분의 1이야.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 뒤지는 거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혼다 오토바이 나오고 나서 유럽 오토바이 회사가 거의 다 망했습니다. BMW나 이런 데 몇 군데 살아남고 다 처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사람이 되게 똑똑해서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런 흐름을 잡는 게 이제 능력이긴 하고. 근데 우리도 잡았잖아요. 우리도 6.25 끝나고 나서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박정희가 대기업 총수 될 수 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가 건설, 너가 냉장고 TV, 넌 조선 이러면서 이제 논아주고 기술 좀 이렇게 세비고 외국 가서 돈 좀 빌려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정치적으로 개썩은 나라들은 그런 기회가 와도 잡지도 못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잡았죠. 다행히. 오토바이 전범국 기술력이 최고야. 실제로 일본하고 독일이 오토바이를 잘 만들어요. 남다릅니다. 그 두 회사는. 이탈리아도 있네. 혼다 커브 고장이 안 나서 못 버린다. 저도 이제 혼다 커브 오토바이를 안 타고 몇 달을 짱 박아놨어. 그러다가 됐다 이거 방정됐겠다 이러고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잘만 걸려. 아이고 괜찮나? 동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잘만 다녀. 어쨌든 내가 그 산에 가서 한번 좀 조져가지고 엔진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리 업체에 가가지고 이거 불이 들어왔다 이러니까 아저씨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거 고장이 안 나는 바이크인데 이러면서 나한테 이 오토바이로 대체 무슨 짓 하셨냐고. 근데 이상 하나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경고등 비슷하게 왔다가 이제 다시 꺼진 겁니다.